안녕하세요, 이니솜씨입니다. 오늘은 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름이라서 복숭아를 좀 준비해 봤고요. 이 도안은 중대품반에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해학 반도도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참고로 글자는 옆으로 있어요. 이게 자리가 없어서 A1 사이즈 맞추려니까 자리가 없어서 글자를 옆에다 놔뒀고, 해학 반도도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학을 없앴고요. 학을 하려니 별로 지금 현대에 그것이 의미가 크지도 않고, 학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해서 또 낯선 감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예. 크게 이렇게 와닿는 감흥이 없어가지고 학을 뺐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많이 잘라냈습니다. 종이를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저는 종이 자체가 도안을 넘쳐서 이만큼 더 잡았어요. 위쪽으로 조금 여유를 주려고 작업을 할 거고, 얼룩 염색제를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게 다 가려질 친구입니다. 이게 남지 않아요. 남을 부분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다 대부분 덮게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에 그 바다 했던 것처럼 땅 쪽은 다, 바다는 다 덮어버립니다. 바다 쪽에 여기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도안에 넣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도안 보시는 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요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도안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탐스러운 복숭아. 복숭아 지금 너무 맛있을 때고, 또 여름마다 뭐 그릴 게 많죠. 가지도 여름에 그려야 되고, 수박도 그려야 되고, 뭐 그리기 천지입니다. 네, 먹대자 해가지고 손 따볼게요. 먹물 넣고, 많이 만들 필요 없죠. 물을 많이 타서 쓰다 보니까, 네, 먹물 요만큼만. 이때 세종이니까 막 뭐 올리기 긴장되는데, 저도 여기에 촬영할 때 뭐 올리고 하면 실은 늘 긴장돼요.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좀 깨끗한 것에 대한 그게 좀 적어서, 종이도 막 얼룩진 걸 쓰고 하니까, 자, 대자 넣고 좀 올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묻히면 또 닦으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좀 헐랭이처럼 해야 덜 팍팍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작가 할 거 아니니까, 뭐 예술할 거 아니고, 그냥 취미 선생? 이라 해야 되나? 취미 강사? 취미 교사? 그런 이유로 이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취미를 여러분들이 거들 뿐. 여러분들이 저의 취미를 거들고 있지, 절대로 여러분 없다고 제 취미가 멈추진 않습니다. 자, 좀 묽게 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왜 묽게 하냐면, 색이 부드러워야 가려질 때도 좀 쉽게 가려지는 것도 있고, 또 색이 초반색 약해야, 참 이럴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싶죠. 센터부터 지금 따려고 하는데 보통 용감함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처음부터 또 순진하신 분이 처음부터 따는, 여기 센터부터 따시는 경우도 있고요. 몇 번 당하신 분들은 이제 구석탱이 가서 하시는데, 이제 그 순수함 있죠. 그 순진함을 잃지 않도록 센터부터 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순진함을 계속 가져갑니다. 참고로 저는 선이 얇지 않는 사람입니다. 탄성감이 좋아서 선이 이렇게 보기가 나쁘지 않은 거고, 두꺼운 편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도안도, 이번 도안이 얇지 않게 해놨습니다. 제가 해반도도, 이 친구는 해학 반도도인데 벌써 삐뚤어요. 또 복숭아는 벌써 찌그러졌네. 해학 반도도가 아니고, 이렇게 학이 빠지면 해반도도가 됩니다. 해반도도의 해는 그 바다해.
이게 뭐 중국 전설에 뭐 서왕후 어쩌고 막 이러면서 뭐 있었대요. 근데 그 서왕후란 사람도 가상인물입니다. 전설인물. 하고 요 꽃이 위에 있으니까 꽃 먼저 따고 잘 챙겨야 됩니다. 요 세 개 우선 띠용, 띠용, 띠용 하고 여기 뒤에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요 5개 한 세트. 요 동그라미 요 안에 있는 배꼽 그려놔도 되고 안 그려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있으면 중심축이 있어서 좀 보기에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 없는 것보다. 그리고 띠용, 띠용 배꼽 그려놓고 하고 정리 좀 하고 저는 깔끔한 사람이니까 주변 정리 좀 하고 이게 뭐 서항우 아무튼 예. 뭐 어쩌고 그러는데 복숭아가 신비의 그거를 좀 제공하죠. 신비감. 옛날에 그 무도사 대추도사 그 만화를 보면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뭐 이제 조선시대 그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한겨울에 효녀였는지 효자였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약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이제 다 된 어머니가 이 한겨울에 미쳐가지고 천도복숭아가 먹고 싶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천도복숭아가 먹고 싶대.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한겨울에. 냉장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자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자식이 또 미쳤어요. 자식이 미쳐가지고 맨정신 아니에요. 또 한겨울에 산으로 복숭아를 구하러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태어난 제 입장에서는 산으로 복숭아를 이제 한겨울에 눈 오는데 눈밭에 복숭아를 구하러 간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런 걸로 치고 만화 재밌게 봤으니까 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얘가 죽게 생겼어요. 효자인지 효녀인지 기억이 안 나는 얘가 이제 눈밭에 가서 죽을 판이고 이 어머니는 집에서 걱정하다 죽을 판이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수명이 더 깎였어요. 둘 다 수명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하러 가더니 또 뭐 희한합니다. 신선을 만납니다. 신선이 또 갸륵하다고 갸륵한 지고 막 이러면서 복숭아를 또 줍니다. 챙겨줘요. 신선은 또 어디서 났대? 네. 신선이 줬나? 뭐 아무튼 저 절벽에 있는 그걸 발견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절벽에 있는 뭔가를 복숭아를 발견했던 게 먼저인 것 같고 죽을 판에 신선이 도와줬나? 뭐 이랬습니다. 그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짬뽕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효를 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택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택도 없대.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재밌게 봐놓고 이렇게 배신 때리는 거죠. 그를 어릴 때 봤을 때 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 그때도 미스테리였어요. 그 어린 날에 보면서도 그게 미스테리였어요. 이해는 못하겠고 재미는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 조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이 많아요. 뭐 복숭아가 그 신비로움을 담당하고 있고요. 서황우 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인물
중국 전설의 인물. 심지어 우리나라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중국 전설. 이름이 서황후니까. 왕후였나? 황후였나? 모르겠지만, 그 분이, 그 이제 전설의 인물이, 그것도 이제 그 사람도 뭐 신선 같은 거겠죠. 그러니 저거죠. 다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복숭아가요, 진짜 신비로운 게요, 뭐냐면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 이 해반도 때도 한번 했는데, 이 구름이 오색 구름이잖아요. 이 구름이 진짜 신비롭습니다. 사실 학도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가면요, 영지버섯 있거든요. 영지버섯도 뭐 이제 불로초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켰던 그 시대가 있는 것처럼, 영지버섯도 조금 신성함이라든가 이렇게 장수 의미하고 신비로움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사물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주로 십장생이라 그래가지고 10개, 그 10개가 딱 고정값은 아니고요. 10개를 이렇게 10개나 10개 이상을 그린 걸 십장생도라 하거든요.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물이라던가 바위라던가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신비롭고 그 수명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주로 그렸던 게 십장생도고요. 딱 다 세어보면 그 친구들이 조금 개수가 어떨 땐 또 안 맞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대충 퉁치고 살았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거북이라던가 사슴 사납습니다. 무섭게 생겼어요. 고라니랑 헷갈렸나 뭐 이 생각도 있어요. 사슴이 막 뿔나가지고요, 막 이빨 막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분명히 고라니 보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고라니가 사슴처럼 생겼는데 저거 이빨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 같은 거, 그런 짐승의 이빨처럼 돼 있어요. 하고 여기 복숭아 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말려 넘어가는 거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복숭아 요것만 따도 뭐 벌써 예쁘죠? 복숭아가 다산의 한 부분을 보기도 하고, 소가수 과일을 그릴 때는 이제 다산을 조금 상징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복숭아를 좀 딸 같이 여기는 게 있어서 딸을 낳으라는 의미로 막 이렇게 선물을 하는 아들인가 헷갈리네요. 딸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매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그게 가버려요. 그냥 뭐 미신을 못 지켰다, 미신이 아니고 뭐지, 그거를 못 지켰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의미를 담는 것에 그냥 의미를 담는 것에 담으면 되지, 그거 하면 되지, 막 그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소원을 담는 그림 정도로 미나를 보시면 돼요. 미나가 그 목적이 컸었고요. 그 당대에는 이렇게 지금만큼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로 통용하는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눴던 것 같고요. 이게 따기가 싫으니까 자꾸 말만 하고 미루려고 한번 밀어볼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십장생도에는 보이지 않는 이게 해당화가 여기 있어요. 십장생도에 이런데 그런데 잘 있는 이제 바위, 여기는 물 부분인데 바다 이 물결 표현은 제가 지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뒤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 대나무 있고 해당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십장생도인가요 하면은 아니고요. 십장생도에 10이 채워지지 않으면 장생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장생도라고 부르는데, 장생도 10을 못 채워서 그냥 장생도. 근데 이 친구가 장생도는 아닌 거죠. 그냥 해반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위는 심차게
가위는 힘차게. 가위는 힘차게. 아, 종이가 밝다고 이제 저걸 안 꺼냈더니, 라이트박스를 안 꺼냈더니 좀 잘 안 보인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은 뭐 라이트박스 안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조금만 이어가면 되고, 다 긋지 않고 이렇게 숙제로 보내면 되니까요. 이거 선다는 거가 제일 만만한 숙제죠. 수강생 분들도 숙제를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생활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걸 약간 이 시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일상에 이제 팍팍한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가사노동 같은 거. 가사노동. 아, 싫어합니다. 아무튼 제가 가사노동 싫어합니다.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난다거나 잠시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골치 아픈 것들을 잊을 수 있으니까 숙제를 많이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초반 숙제가 이렇게 나중에 뭐 단계가 되면 이제 못 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비 처음 그리는데 나비 숙제를 못 보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걸리면 그냥 새 그림을 작업실에서는 그렇게 새 그림을 따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작업실 하실 분들, 이제 전 작업실이라 부르는데 공방이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화실이라 부르시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제가 화실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누가 화실 얘기를 계속 해주겠어요? 그지야. 그러니까 화실 얘기를 들으시면서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할 수도 없을 테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또 능숙하게 잘 해내실 수도 있고, 아,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나 잘할 것 같은데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면 화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영업을 잘할 자신이 있으시면 화실 잘 하실 거예요.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 교육 서비스지 교육 권위가 아닙니다. 교육이 이게 권위의 부분 영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쉽지 않게 정보나 전문가들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권위 부리시면 이제는 뭐 금방 큰일 나요. 그리고 그거 소문나면 이제 매장되겠죠. 권위 부리다가 실수하고 했으면 뭐 그거는 잘못한 거는 저기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은 하죠.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권위를 부리면 안 돼요.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낫겠죠. 자영업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을 할 줄 압니다. 이 포토샵을 할 줄 아니까 이 도안을 포토샵도 할 줄 알고 프로크리에이터도 다룰 줄 알고 또 요것도 아날로그 작품도 할 줄 알고, 야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거 잘 보세요. 요거 도안 고쳐드려야 되겠다. 요거 요렇게 위로 올라올게요. 얘 위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가려진 거를 지금 발견합니다. 이거를 따봐야 알지 진짜. 아 진짜 이거 내가 해봐야 알지.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이제 먼저 겪는 거를 제가 해보면, 그렇죠. 항상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 그림 잘 그리니까 이 생각으로 하시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멘탈이 못 버티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전공자들이요, 생각보다 그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 마케팅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뭐 브랜딩 이런 걸 배우지도 못하고 그 순수 미술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지 않아요. 그 깨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찍 시작하면 지금 현대에서 그래서 뭐 홍보도 좀 잘 할 수 있고 본인이 인스타 하라 그러면 그런 거 꺼리끼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지 인스타 어서 개설하세요 하는데 인스타 안 열고 있으면 뭐 천년만년 저는 사실 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잘 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충족을 해야 뭐가 일이 진도가 나니까요. 인스타 하시고 화실 하시려면 미리 인스타로 그림 계속 올리시고 선생님 따라 그림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검색이 안 올라가요. 그림 밑으로 쌓이면 위로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쌓아 쓰는 거예요. 그걸 축적된 것으로 쌓아둬야죠. 그래야 그 자료라는 자본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정보인데. 완성된 이미지들은 항상 좀 다양한 각도로 찍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해당화가 있으니까 해당화도 한번 찍고, 위에는 복사니까 이러면 2개, 3개 컷이 나오잖아요. 컷을 디테일 컷도 찍고, 전체 컷도 찍고 해가지고, 인스타를 이렇게 그림 한 개라도 다채롭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 하나니까 한 개만 올려야 돼요. 정직하게. 그게 안 능력입니다. 안 능력. 네. 아이고, 여기 대나무가 이러고 있네. 아유, 보기만 봐도 귀찮네. 하면서, 귀찮네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치게 만드는, 저희 전략입니다. 귀찮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쳐서 못 따라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그 기운을 빨아먹으면서 나는 성공하고 다 완성하고. 그게 저희 전략이니까, 저희 전략에 절대 당하지 마시고, 귀찮네 하면서 다 완성할 거면서 하면서 이제 막 노려보고, CCTV처럼 노려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인간이 또 다 완성했네. 나도 해야겠네. 저 인간의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유튜브 멤버십이요. 좋은 게 한 달 주기로요. 그만두려면 쉽게 그만둡니다. 이제 멤버십 취소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쉬었다가 또 해도 돼요. 근데 쉬는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연재되는 것들은 이제 놓치겠죠. 제가 이제 밑에서 제공했다가 위로 올리는 것도 있고 감추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바쁘신 분들은 저는 그것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쉬는 것도 하고 나중에 진짜 이렇게 맘먹을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것도 좋죠. 왜냐면 이게 정보가 제가 이거를 더 안 찍어 올린다 해도 이게 기록은 남잖아요. 기록은 남으니까 그것이 기록이 남는 것을 또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지금 따라와야지, 지금 나도 그려야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림 한 4-5개 그리면 그때 한 개 그려도, 제 4-5개 그릴 동안 한 개 그리신다 해도 충분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 저게 아니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꼭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하세요. 지쳐요. 근데 이게 매번 그렇게 열심히 못 하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래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영역에 있어서. 왜냐?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니까 이 특수성이 있는 거죠. 제 취미생활이지만 전 직업이잖아요. 이게 취미생활이자 직업인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하다 보면 또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고, 나 이제 화실 때려쳐야 되나? 화실이 적성이 안 맞니?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잘난 척을 좋아하는데요. 적성에 딱 맞아요. 완전.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또 없다. 세상 이렇게 잘난 척 재밌는데, 아는 척 재밌고 잘난 척 재밌는데 이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적성에 잘 맞아서 이제 평생 할 수 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건강만 하면, 건강 안 해도, 약간 건강 안 해도 이거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건강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치명적인 뭐 결함이 있어서 뭐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거나 뭐 실명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못 할 수도 있는데, 노안 조금 온다고 뭐 이거 못 찍을 것 같진 않아요. 노안 좀 온다고 뭐 그까이 건 노안 내가 뭐 이러면서 눈을 슬쩍 감으면 대충 보여요. 막 눈을 살짝 감듯이 하고 이제 몸을 뒤로 좀 빼고 하면은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 노안 안경이 도수별로 나온다고 우리 수강생 분들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앞길은 다 제가 머릿속에 이제 전략이 짜져 있는 거죠. 안경 끼면 된다. 뭐 이런 단순한 전략. 대단한 전략은 없고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미다리 하면서 이거를 잡고 있으면 나중에 왼손이 그렇게 피곤합니다. 나는 저기 손 마사지기 돌려야지. 손아껴 가면서 써야지. 이렇게 하고 해당하다 뭐 이렇게 대충 따면 될 것이고, 요런 거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요령. 1차 이렇게 1차 2차 뭐 찢어 이렇게 하면 쉽게 해요. 이거 처음에 다 그렸죠. 저도 다 그렸겠죠. 그래서 퉁퉁 퉁 하고 여기서 퉁 하면 대충 됩니다. 이렇게 삐죽하게 하시면 하고, 뭐 잘 안 보여요. 뒤에 잘 안 보이고, 라이트 박스 귀찮고요. 집에 있는 라이트 박스가 A4라서 사이즈 작아서 여기 받치 귀찮아가지고 안 할랍니다. 안 할란다. 여기 요런 친구들이 이제 장미과 식물들이 요렇게 삐죽삐죽이 하고, 장미목인지 장미과인지 모르겠네요. 이 친구들 요런 게 있어요. 해당화에도 있고, 월계화, 이제 장미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고 딱 하고, 요게 모양새 보시면 요렇게 동그랗게 한 개잖아요. 모란, 이런 걸 모란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모란은 이게 삼지창 모양으로 산발이로 돼 있고, 요런 게 없어요. 요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있고, 요런 거 이제 덜핀 요거랑 잎사귀가 삐쭉삐쭉한 게 없고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해당화하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월계화. 요거보다 조금 모란처럼 생겼다, 조금 복실복실하고 더 많다 하시면 중국 장미라고 하는 월계화라고 보시면 돼요. 월계화는 장미는 좀 뾰족뾰족한 앙칼지게 생겼잖아요. 월계화는 보면 모란처럼 복실복실하고 이렇게 동실동실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얼굴은 모란처럼 생겼나 봐요. 신명연의 그림에 보면 참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저 사람 보고 그렸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삑살이 나네. 에이, 아껴 그린다고만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되면은 나중에 막 답니다. 두 줄 나면 안 돼. 두 줄이 더 나빠요. 하고 얘도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 내려고 뭉실뭉실하지요. 슝, 슝. 슝슝. 좀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해 테스트 글을 보면 좀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또 이게 뭐 캐릭터 느낌이 있으니까 미나에는. 최근에는 이제 저기 한동안 공필화 쪽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건들고 싶어져서 약간 귀여운 느낌 나는 거 하고 싶어서 복숭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bun경도도 그 도안이 좀 귀엽죠. 중국의 그 화려한 약간 인공적인 그러면서 화려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귀엽고 훨씬 더 이렇게 순박한 그 천진한 아이가 그린 듯한 약간의 그런 느낌 조금 더 있는 게 한국의 이렇게 정서인 것 같아요. 훨씬 친근하고 보면 친근하고 좀 덩실덩실하고 용도 보면 그래요. 중국 용은 완전 화려하고요. 막 싸우자 이건데 한국 용은 콧구멍부터 뭐 신났어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그 돼지 콧구멍이라서 그래요. 돼지 콧구멍이라서 그런데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눈알 막 부릅뜨고 셀카 찍으려고 이제 눈 막 눈 번쩍 뜬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귀여워요. 그나마. 이거는 이렇게 쳐도 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되라. 죽이 되라 밥이 되라 이러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거나 되라. 어차피 내가 먹는데 하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해야지 이게 생각이 빠지면서 계속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완성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요. 망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긴장이 되니까 이따가 할까?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안 망치려고 그러면 사실 많이 미루게 됩니다. 그게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예전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완벽주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 시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완성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자꾸 해내고 싶으니까 지금 시작하면 약간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망칠 것 같고 잘하려고 그러면 조금 훨씬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완벽주의 성향이래요. 그래서 그게 실은 그거에 도우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이루고 또 돈 버는 거 하고도 그거 도움 안 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돈도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업가들은 보면 무조건 하라 하잖아요. 많이 도전하라고. 하고 사고 뒤처리를 꼼꼼하게 하면 실은 그 영역이 좀 해결이 되는데 시작만 하고 또 시작만 계속하고 이제 뒤처리 안 해도 돈 못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죠. 시작은 계속 벌리긴 벌리는데 할 수 있을 거라 그러고 막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 애기잖아요. 그거는 어린 애 같은 태도이지요. 그러면 또 못 믿어서 못 맡깁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보면 그죠? 하는 사람 계속하고 얹혀서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돈 번다고 안 얹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영역에서 얹혀서 가는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조금 밝아야 이게 하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뭐 저러고 말고 뭐 무당 신기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특하다 하잖아요. 그 부분처럼 옛날에는 이런 영혼에 대한 것들 이 표현이 조금 자유로운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면 약간 이제 미개한 취급을 많이 받으니까 인간이 영혼 유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가? 주역 같은 데 보면 옛날 과학이죠. 그런데 보면 논어에도 그렇고 그런 영역을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다들 중요한 시대라서 그런지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간과되는, 그리고 좀 미개하게 취급받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을 조금 말하기도 살짝 조심스럽고. 근데 사실 그게 더 미개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육적인 것으로 넘어갔잖아요, 현대가. 그런 보이지 않는 많은 지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그 스피릿 얘기하면 또 괜찮아요. 왜냐면 영어로 말하니까 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영성이라 그러면 조금 또 미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육적인 것이 가장 실은 미개하거든요. 우린 육은 이제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이 감정도 있긴 하지만 그건 혼적인 거고, 동물도 감정은 있죠. 영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그 단계, 깊은, 높은 단계,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죠. 본능하고 또 다른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영역들,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영역들이 실은 요즘에 많이 챙겨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목마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기 아이 손글씨 때문에 찾아오신 어머니가 있으셨는데, 제 상담할 때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니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아이는 손글씨 잘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끊으실래. 그러면 너무 궁금하시면 언제 오라 하고는 한번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지요.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40분, 50분 있다 가셨나 보다. 계실 때 어머니께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저랑 뭐 또래 비슷했겠죠. 아니면 저보다 어렸거나, 그런 초등학교 2학년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 친구를 데리고 와서 손글씨 조금 테스트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떠한 그 풍성한, 인간이 누리면 좋은 이제 풍성한 어떤 감성들을 채울 수 있는 그 감성이 현대 안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하지 않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느림의 어떤,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속도, 더하는이 아니고 덜하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느려야 글씨는 잘 쓴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천진해서 이 영역까지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해드렸죠. 모두가 손글씨 잘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꼭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실은 불안해서,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잘 쓰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그런다면 그 불안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고, 굳이 손글씨까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목적이, 그 마음속에 그게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 기준에, 제 느낌에. 혼적으로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좀 서예도 좀 배우고, 옛날에는 그런 정서, 그 정서라고 얘기할게요. 그 정서, 영이라고 말하니까 저도 약간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서, 옛 정서, 인간 본연에 이렇게 질박할 수 있는 그 정서, 만들어진 상태의 그 정서, 어떠한 그런 거, 만들어지는, 인간에 의해서 도시화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말고, 타고난 어떤 그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궁금하고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예를 조금 아이에게 가르쳐도 보고 싶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나누고 하는데 제가 그분이 다나가시고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마음속에 지금 마음은 담아두지 않습니다. 다 뇌가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내가 책임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나는 누렸었던 그 옛정서, 나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그 한편 느리고 조금 어쩌면 좀 나른할 수도 있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나른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못 누리고 사는구나 하니까 한편 슬픈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도시에만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괜찮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게 안 맞을 거거든요.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의 정서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인간은 안 맞을 건데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 두 주 그렇게 보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문득 떠올라서는 내가 이런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아이들 수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른들만큼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또 애들이 저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거 했거든요. 유치부 교사하고 하면 애들이요 다리에 다 매달려 있어요. 제 다리가 길어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이 다리에 2마리, 3마리 막 이렇게 막 매달려 있으면 애들이 뭐 귀엽죠. 그때 뭐 말 안 듣고. 그때는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 막 몸으로도 놀아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리고 제가 그때도 애들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막 살갑게 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약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들 살갑게 해주고 이런데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그때 젊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은 젊은 사람 좋아합니다. 지금은 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예를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감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모르지 뭐 책임감 올라왔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일단은 이 미나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그 상황들이나 이전에 캘리만에서는 겪어보지 못했을 그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도 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저희 자영업 화실 너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가장 큰 유익입니다. 진짜로. 살면서 제가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잘 친 사고. 사고 쳐서 시작했죠. 뭐 감당할 수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거를 책임졌기 때문에 뒤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감당이 되어진 상태가 된 거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똥줄이 타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자꾸 하고 있으니까 길도 열리고 길이 열렸죠.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림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 뭐 초등학교 때 요때 아주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놈 미술학원 맨날 문 닫혀 있고 이거 엄마가 미술학원 비싸다 그랬어요. 제가 뭐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뭐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고 서실은 쌌는지 서실은 보내주시더라고요. 서실은 쌌나? 잘 모르겠습니다. 딴 것보다 서실은 월화수목금 가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화수목금 가도요, 저기 선생님 할만하다 생각했던 게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책은 일주일에 한 장 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몇 장 썼어? 그러면 5장이요, 4장이요 이러면 한 장 더 써, 뭐 이런 거. 3장 평소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쓰기 싫어가지고 뭐 그게 맨날 쓰고 싶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3장 썼, 뭐 3장, 4장 쓰면 평소 5장 쓰는데 3장 썼어요. 이러면 한 장 더 써. 이러면 잉 하고 버릇 없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인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잉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야 이렇게 하면 또 입 딱 다물고 그냥 쓰고 가는 거죠. 줄줄 대면서. 그러면서 인간 된 거지 뭐. 인간 뭐 그냥 뭐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었던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내가 인간으로서 아니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넌 왜 이상한 데 붙었냐? 그래서 에이 붙어라 그냥. 붙고 싶으면 붙어라. 하다 보면 되니까. 인간도 되어지고 이 그림도 되어지니까 처음에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어디 붙었냐 이러면서 야이 뭐 이런 데 붙었냐 싶은데 미나는 이런 데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이음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천진하게 약간 러프한 느낌도 나고 하는 게 있지. 계산되어 있지 않은 그림. 계산했어요. 나름 계산했는데 그렇게 너무 따지는 계산하지 않은 그림. 그 매력이 미나 안에 그 귀여움, 약간은 미숙해 보이는, 그래서 천진해 보이기도 하고 덜 따지는 듯한 치밀함이 좀 떨어지고 그런 인상. 그래서 조금 편안하기도 하고 푸근할 수 있는, 색만 잘 쓰면 이뻐지는. 저는 그 색이 참 어렵습니다. 그 색이 싫어, 좀 센 색이 부담돼가지고 이제 불호합니다. 불호. 싫어요. 싫어가지고 못 쓰겠네. 그래서 톤 다운 시켜서 쓰는 거죠. 제가 그거 싫어하니까 악착같이 색을 바꿨겠죠. 이유는 조색이 늘었던 이유는 그거겠죠. 뭐. 조색을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조색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선생님이 색을 만들어 주셔도 그 색이 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노란색을 조금 흐리게 칠해버리고 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색을 칠하려니까 너무 내 그림에 올라가는 그 색이 싫은 거예요. 선생님 초반에 색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면 가면 그게 미나 색깔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저랑 똑같이 만들어줘도 저는 자꾸 물 타가지고 그리고 호분 같은 거 타가지고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칠하고 나면 선생님이 갸우뚱하시는데 뭐 할 말은 없고 그러다고 또 진하게 칠할 때는 또 진하게 칠하는 거죠. 그럼 옆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나색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배우러 다닐 때도요. 제 색깔이 그렇게 미나 색깔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색을 맞춰주셨어요. 제 그림에. 선생님이 좀 좋은 분 만난 거죠.
색을 이제 선생님이 그게 중요하신 분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그 미나가 색이 진하지도 않았어요. 산수하신 분이라서. 그 그림에 색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제 전반원의 그림들이 이렇게 톤이 흐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색을 막 끼워 얹어서 제 그림에 이렇게 톤이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색 맞춰 주실 때. 색이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린 그림들도 이제 보고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보면 톤이 제 톤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저의 취향을 실은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옛날 그림, 화실에서 그렸던 완성했던 그림들도 제가 좋아하는, 여전히 좋아하는 색깔,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했을 그 색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그렇게 그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거는 한편의 은혜거든요. 그거를 선생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 분들께도 이 색이 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찐하게 이게 미나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놓고 남한테는 저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급이 낮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급을 계속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단계를 올라서고 싶어하는,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 안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릴 때 젊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적죠. 젊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럼 사실요. 지가 이긴 것 같겠지. 네가 이긴 것 같겠지만 실은 네가 진 것이다. 이제 혼적으로는 자기가 똑똑한 상태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수준이 낮은 거죠. 지식의 부분과 지혜의 영역에서 아주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금 생각하면 뭐 늘 부끄럽죠. 근데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모르고 살면 모르고 사시는 분들 보니까 아 저분 뭐 모른다 이 느낌 들 때는 남 탓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남 탓하고 자기 탓 너무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아 저분이 뭔가를 모르시는구나. 어떤 영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을 갉아먹는 부분인데 남 탓 너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탓, 자책 너무 하시는 분들은 지혜가 없고 한 영적인 급이 조금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키워가야죠. 그게 뭐 흉입니까?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키워가면 나무는 조금 두껍게 하면 좋겠죠? 중뚱을 하면 이걸 또 제가 이제 이거 또 남았네 안 하고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또 잘 합니다. 하기 싫다 소리 안 하고 벌써 이만큼 했네? 벌써 이만큼 했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실을 가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다니는 그림을 막 많이 못하고 숙제를 못하고 이래도요. 화실을 다니시는 그 상태? 문화센터 다니시면서도 요거 듣는 분들 있다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본인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카톡 입장하실 때 막 본인 소개를 막 하십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해주시면 실은 되게 지금 마음이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어른들은 정중하시구나. 옛날 정서는 이랬구나. 정중한 정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이 또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른들은 참 정중하셔요. (6학년) 몇 9반이라 막 이렇게 막 소개하지. 6학년 9반이래요. 네. 좀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시겠더라. 네. 6학년 9반 이렇게 막 소개도 하시면서 저기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못 들어오고 있어요. 가입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신 분들 많은. 아이고 화면으로 안 들어가 안타까운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해줄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 많아서 가입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아유 그러면 참 도와주고 싶은데 딸이 외국 살아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타깝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만 해주고 뭐 이러지 못하니까 아시고 사실 전화가 오면 약간 당황스럽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시면 그렇게 또 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충분히 본인 힘으로 할 수 있고 그 정도 가능하시면서 괜히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전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 그렇게 막 성품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꼭 그 본인의 그 사정상 이렇게 도움을 필요해서 하실 때는 제가 그것을 돕는 것이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절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연락이. 근데 그냥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마시고 못해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어찌 알아가지고 이거저거 누르다가 이제 카톡방에 딱 오신 거예요.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이제 아이고 기특하다. 어째 이렇게 그래도 계속 뭐 용감하게 눌러가지고 들어오셨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용하다 이런 생각. 네. 여기 순위 하나 이렇게 하나짜리가 났네. 하나짜리 더 매력 있네 오늘 보니까. 이걸 제가 땄어요. 제가 땄는데도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도 심하니까. 많이 했다. 이러면 금방 되고요. 제가 선 딸 때는 너무 길게 따면 나중에 손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선 딸 때 손가락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물감을 바꾸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손이 힘이 계속 균등하게 들어가서 지금 1시간에 이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따오시면 되고 이 친구는 공피라도 아니고 딱 미나도안이지요. 조선 감성이니까 중대품방에 계속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 친구가 여기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런 친구들 정서적으로 미나에 더 가까운 친구들을 남겨두고 제가 그냥 재미로 해보고 싶었던 현대도안들은 나중에 뭐 딴 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본 클래스에서는 조금 뺄까 싶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했던 거. 그게 뭐냐면 뭐 베고니아 마큘라타 이런 거. 네. 저기에서 미나에서 보기 힘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본반에 없어도 되고 그리고 부기호적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 때문에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지만 나중 되면 좀 딴 데로 가겠죠. 그 친구도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림이 쌓이게 되면 제가 좀 정리를 또 해야 돼서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거는 싫어해서 종류별로 구분되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실에서도
계속 분리합니다. 도안을 계속 분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짐이 많아지면 짐이 많아진 대로 그냥 널브러 놓지는 않고, 정리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긴 한데 정신없어 보이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 정리가 딱 되면 기록이 없어도 이제 다 찾아지는 상태. 동선 정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처럼 계속 정리하는 성질은요, 실은 귀찮은 게 많아서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다, 불편하다,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자꾸 정리합니다. 근데 그런 막 깔끔한 이런 건 아닙니다. 파일을 분리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좀 도안 중에서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저 사실 버립니다. 버리고 파일로만 갖고 있고요. 컴퓨터 안에 파일로만 갖고 있고, 만약에 누가 찾으면 그때 다시 뽑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버립니다. 예쁜데 아무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뻐서 제가 출력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실은 제가 소생시켜주고 싶은 게 저희 하나의 꿈이죠. 아이돌 발굴처럼. 예쁜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주는 거죠. 진가를 몰라. 그게 실물로 제가 딱 해놓은 걸 보면 확 많이 그러시는데, 세조요경이 그래서 그래요. 세조요경이 따놓은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네. 아무도 손을 안 대다가 이게 한 명, 두 명 하면 막 문의가 와요. 신기해요. 그때쯤 막 그래요. 그러면 문의가 막 옵니다. 초반에 한 명이 계속 물어볼 때는 감 못 잡다가 두 명이 이렇게 질문하고 세 명 질문하면 확신을 갖는 거죠. 아, 얘가 예쁘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세조여경이 혼자 예뻐하다가 아무도 그들도 안 보다가 그게 유튜브에서 있다가 혼자 좋은 데 그리다가 이렇게 그렇게 된 친구였어요. 그런 거 소생시켜주는 재미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종의 잘난 척이고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친구가 최대한 뒤로 빼놔야 여유 있게 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뭐 요거를 살려서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름이니까 복숭아 생각나서 여름 과일로 그리는 거고요. 모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팔아먹을지 팔아먹을 때 울어야죠. 이 작품 보내면 울컥합니다. 찡해요. 눈물 눈에 찌 고이면서 찡한 거 있어요. 이거 새끼 다 키워서 팔아먹는 느낌? 강아지 새끼 받아서 팔아먹는 느낌 좀 있어요. 그런 기분 있어서 찡해요. 누가 이거 얼마예요 묻잖아요. 제가 켈리 작품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후루루루 막 떨립니다. 그냥 그 사람 사겠다 한 것도 아닌데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도 마음이 막 울컥하고 슬퍼하시고 막 그래요. 그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애들이 더한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그게 있거든요. 내가 다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실은 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글씨. 근데 해도요. 했던 거 또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참. 또 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망치지 않는 이상. 망친 것도 뭐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뭐 이러고 말지. 그걸 살려가지고 뭘 하게 되지는, 그걸 막 살려서 이거를 새로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내내 애정을 쏟았던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이게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그 영혼이 불어넣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작업 가운데 그것이 불어넣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애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 배웠던 그 교수님께서 니는 네 새끼 팔 수 있나? 이 표현하셨습니다. 니는 네 새끼 팔 수 있나? 그래서 작품 글씨 파실 때도 굉장히 그 때에 비해서 비싸게 파셨고 자부심 가지신 거죠. 자기 새끼라 생각하고. 그리고 정각 정말 잘하셨고 정말 솜씨 좋으셨고, 그리고 창의적인 작품 많이 남겨놓고 가셨고 그랬는데 그 돌은 절대로 못 판다. 애당초 남을 위해서 파주는 거는 쉬운데 이게 주문 제작이 들어왔어요. 남을 위해서 그리면 좀 쉬워요. 떠나보내는 마음 쉬운데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서 이렇게 그린 거는요, 내 거였잖아요. 내 거였다가 이제 남한테 간다 그러면 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실은 이게 저는 이 마음이 한편 예술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예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슬픈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한다.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예술이 하고 싶을지까봐 가스라이팅을 이빠이 합니다. 나는 취미생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게 직업입니다. 나는 이거 취미로 가르치거든요.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해주는 거죠. 유쾌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유쾌하게 괜찮아. 아무도 네 그림을 뺏어가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달리는 거죠. 혹여나 주고 싶으면 그때 주는 거고. 그 서버에 보면 그 글씨가 잘 써지는 때가 있다고 돼 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갖고자 하면 글씨가 너무 잘 써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작품 보내는 게 너무 기쁘겠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거를 해줘야겠다 할 때는, 이 그림 줘야겠다 할 때는 기쁘게 내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들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릴 때는 또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애당초 이 그림 자체가 누구였다 이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리니까 복숭아가 참 탐스럽네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꾀가 있잖아요. 저도 꾀가 있으니까 이거 패드로 지워버리면 쉽게 지워요. 이 영역을 이만큼 지워도 됐거든요. 구도상. 근데 탐스러우니까 계속 땄던 거예요. 이 한 부분을 버려도 되는데 위쪽으로 복숭아가 많아요.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이쪽이 없고 배경으로 깔려도 되는데 탐스러우니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그림이 풍성해지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잃는 거죠. 이제 풍성함을 얻고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또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편안함을 선택할 때고, 요거는 구름 운무같이 이렇게 신비하게 바다 위로 요쪽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한 시간만 한다 해놓고 또 집에 안 가고 있어요. 집입니다. 안 마치고 있어요. 요거 구름, 오색구름 넣으면 신비로움이 막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 따면 한 또 안 걸릴 것 같으면서도 한 30분, 30분 걸릴 것 같거든요. 밑에 은근히 또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따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중대본반에 공유하도록 하고요. 이번 8월에 복숭아 그리면서 우리 복숭아 먹으면 자꾸 먹으면 살찌니까 그리는 걸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채색하면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